황상민 TV에 만들어지는 병 조현병 3부작 다큐가 올라와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 TV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는 매주 일요일 오후 7시에서 9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황심소 유튜브 황심소 채널과 황상민 TV 채널에서 방송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꼭 구독 신청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 구독 신청하는 게 뭔지도 몰랐고요. 좋아요 누르는 거 뭔지도 모르는데요. 네, 우리 스태프분이 꼭 박사님 그 이야기 해주세요. 구독자가 안 올라요. 네, 그러다가 제가 목이 나가서 지금 네, 오늘도 지금 거의 방송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왔습니다, 여러분. 자, 무슨 이야기 하려고 왔냐고요? 네, 지금 이 나라 참 재밌는 나라고,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언론사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심리에 대해서 분석해달라는 글을 요청을 받았어요. 제가 무려 한 2주 정도 고민을 하다가 시사 주간지였는데 나 못 쓰겠다.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심리 분석을 하는 것이 당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도 아닐 것 같고, 그리고 문제는 당사자나 누구도 이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듣고 싶어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그걸 또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시간을 좀 가지고 천천히 해주세요. 그래서 며칠 전에 썼어요. 근데 결국에 그 편집장한테 제가 이거 쓰긴 했는데 이거 내지 않겠습니다. 읽어보시고 피드백 주세요. 왜냐하면 이 답답함, 그리고 이 깝깝함, 그리고 이 한심함, 이거를 그냥 우리의 현재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고, 우리나라 대통령은 우리를 대표하는 분답게 아주 그 깝깝함과 한심함을 동시에 다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니 나쁜 놈이라고 내가 욕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멍청한 놈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제가 속은 좀 시원할지 몰라도 그렇다고 뭐 어떡하겠어요. 이런 답답하면서 그 심리 분석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도 뭐 공감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어느 기사를 보니까 임기 반환점 지난 문 대통령 풀어야 할 과제 3가지, 한겨레 성한용 선임 기자가 언급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첫째,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여러분 뭔지 아시죠? 공수처 운운하는 거. 그게 지금 풀어야 할 과제래요. 풀고 자시고 할 거 없어요, 어차피. 그 다음에 또 둘째, 내년 선거 앞둔 대대적 쇄신. 아니, 내년 선거 앞두고 대대적 쇄신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벌써 했지. 지금까지 미뤄왔겠어요. 그리고 내년 선거를 앞둬서 대대적 쇄신은 그건 쇄신이 아니에요. 그거는 연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 소통, 대화, 타협 정치의 복원. 아니, 이 나라 정치에서 소통, 대화, 타협 정치가 언제 있었어요? 있어야지 그게 무너지고 파괴가 돼서 복원을 한다고 그렇지, 있었던 적이 없는데 무슨 소통, 대화, 타협 정치를 복원한대요. 그래도 성한용 선임 기자면 상당히 뭔가 정치를 보는 인식이나 식견이 있는 분인데, 이런 하나만한 소리를 이 임기 반환점 지난 문 대통령이 풀어야 할 과제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진짜 있는 상황이라면 저 같은 심리학자는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런 답답한.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사회 토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국민 삶 속에 내재된 모든 불공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인간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그냥 본인도 믿지 않는 햇소리 그냥 쓰여진 거를 떠들어대는 진짜 징글징글한 전형적인 정치인이다. 공정사회, 대한민국이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공정사회가 됐다고 믿는 분, 진짜 광화문 광장으로 나오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뭐 국민 삶 속에 내재화된 모든 불공정이 해소할 수 있겠다. 차라리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이 나라를 천국으로 만들겠다고 이야기하는 그 거짓말을 진짜 맨입을 하는 게 더 맞지.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 실장은 이렇게 이야기했대. 진짜 노 실장인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절반은 과거를 극복하고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과정이자 새로운 대한민국의 토대를 마련한 시기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경제와 남북관계, 사회정책 등에서 국민이 피부로 느끼기엔 아직 갈 길이 남아있고 국민이 보시기에 답답해 보일 수도 있다고 했다. 아이고, 더 이상 이제 제가 이야기하려니까 제가 열불나서 진짜 실례요. 그리고 이런 비서실장이 옆에 있다는 거는 거의 옛날에 이승만 시절에 이승만 대통령이 방구를 뻥 끼니까 카카 시원하시겠습니다. 이런 수준의 인간이라는 느낌밖에는 안 드는 건 제가 너무 심하게 이분을 개인적으로 욕한다고 생각이 드시죠? 네, 사실 욕이라도 할 수 있으면 그러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거는 박근혜 주위에 있던 김기춘이나 우병우 이상 훌륭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네요. 네. 환관 정치에서 그냥 부패한 정치로 됐다. 그러면 노 실장이 환관은 아니라는 거는 인정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네. 예수님의 부활을 바란다고요. 저도. 그리고 뭐 문 대통령이 야당 복은 있는데 참모 복은 없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본인이 훌륭한 참모로서 지내시려고 했지 훌륭한 리더로서 되실 생각은 하지 않고, 그리고 항상 본인은 진짜 제가 문 대통령님을 처음에 후보로 나왔을 때 이미지 분석 여러분 황심소에서 했잖아요. 그럴 때 그 당시에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어떤 이미지로 본다고 제가 설명했죠. 네. 교황성하, 프란체스카 교황성하처럼 보시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결코 분노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 일 아끼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는 그 마음만 보이시면 모든 국민들이 그 사람은 이분을 진짜 교황성하를 모시는 그 마음으로 지지하게 된다고 이야기했거든. 그런데 고집을 부리거나 본인이 옳다고 우기거나 이러면 이분 완전히 바닥친다고 이야기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조국 전국에서 이분 진짜 지지도 바닥 갔다가 그거를 이제 풀고 그냥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원상상태 회복되는 그 상황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답답한 이야기에서 조금 사이다 느낌을 주는 또 정치권에서는 어떤 쇼가 있었는지. 불출마 선언 민주당 의원들의 심리는 어떤가요? 라고 하는 사연으로 어떤 분이 보내왔어요. 불출마 선언한 민주당 표창원 이철희 의원 심리 분석. 안녕하세요 박사님. 지난주부터 민주당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철희 의원은 조국 사태에서의 극심한 정쟁을 언급하며 상대에 대한 막말과 선동만 있고 수기와 타협은 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신들도 과거에 그러했기에 야당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철희 의원 진짜 신사네요. 쥐꼬라지가 어땠다라는 걸 이전에는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꼬라지 본인들이 여당이 되고 보니까 야당들의 작태가 진짜 꼴불견인데 옛날에 나도 저랬겠군요 라는 생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정치가 해답을 주기는커녕 문제가 되어버렸다. 정치인이 대래 정치를 죽이고 정치 이슈를 사법으로 끌고 가 무능의 알리바이로 삼고 있다며 급기야 이제는 검찰이 정치 이슈의 심판까지 자처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정치 검찰이 아니라 검찰 정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본인은 분연히 한가하는 마음으로 지금 불출마 선언을 한다라는 걸 국민들에게 지금 인식시키고 있는 거죠.
본인도 무기력과 절망에 익숙해져서 국회의원을 더 한다고 정치를 바꿔놓을 자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더 젊고 새로운 사람들이 나서도록 하는 게 옳은 길이라 판단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또 민주당 표창원 의원 역시 국회가 정쟁에 매몰돼 본분을 망각했다며 책임을 지고 불출마를 통해 참여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정치는 의무였다며 국회의원 직무 수행이 마치 병력 의무를 치르는 느낌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병력 의무 치르는 병장은 월급이 한 달에 50만 원 넘지 않는데 국회의원 병력 의무는 한 달에 1,500만 원. 그게 뭐 5명인가 7명의 보좌관까지 지원받는 꽃놀이 병력 의무라는 거 여러분 기억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들이 마라톤을 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갈 때 자신은 100m 달리기 하듯 전력 질주를 해서 지치기도 하고 상처도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스포츠에서 지친 선수가 팀을 위해 교체돼야 하듯 자신은 물러날 테니 역량을 갖춘 다른 분들이 정치를 예면하지 말고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 두 분의 지금 불출마 선언을 보니까 갑자기 제가 고등학교 때 배운 국어 문장 분석, 패턴 분석이 갑자기 연상이 되는 건 뭘까요? 왜 그러냐면 이 두 분의 불출마 선언이 너무나 유사한 문장 패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확 드니까 이거 사전에 짜고 했나라는 생각까지 들든가, 아니면 너무나 뻔한 불출마 패턴, 나는 현실 정치에 sick and tired, 그리고 제가 열심히 노력했으나 저희 능력의 부족, 저보다 더 능력 있고 젊고 유능하신 분이 저희 다음 자리를 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어떤 심리인가요? 그 다음을 저는 여기 말고 다른 거를 노리고 올게요 라는 이야기를 지금 공개적으로 하셨다는 이야기죠. 이제 심리가 조금 이해되세요? 그랬더니 사연 보내주신 분도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두 분 모두 국회의 정치에 실망했고 지쳤다는 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 짐작합니다. 특히 언론의 주목을 전혀 받지는 못했지만 다른 몇몇 의원도 불출마 선언을 하기도 했거든요. 예를 들면 자한당의 유인봉 의원이나 기타 불출마 선언 의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도 관심을 안 뒀어요. 왜요? 네, 그분들은 이런 아주 전형적인 불출마 선언 공식에 따른 불출마 선언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런 불출마 선언에 대해서 어떤 언론 기사에서는 까마귀들이 악다구 치는 정치권을 떠난다는 백로의 선언인데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정치가 들어온 영역이라는 걸 몰랐을까 하는 아주 날카로운 코멘트도 있었답니다. 이렇게 내년 선거를 앞두고 불출마 선언하는 국회의원들의 심리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라고 저한테 했는데 이미 설명 다 했죠? 네, 본인들 한번 해보니까 야, 여기서 내가 계속 있어갔자 별로 건지는 거 없겠고 다음을 위해서 이럴 때는 과감하게 불출마 선언하는 게 훨씬 낫겠다. 다음이 어떤 걸까요? 그거는 이 두 분이 왜 사실 이 표창원 의원이나 이철희 의원이 정치를 왜 하게 됐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정치를 하시겠다고 정치권에 들어갔던 분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의 심리를 분석하기엔 이분들이 처음에 정치하겠다고 할 때는 왜 하려고 했는지 그걸 다시 한번 찾아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뭐 저는 사실 이분들 찾아볼 필요 없이요. 이분들은 이전에 여러분들 이 황심서 방송에서 정치하겠다고 나오신 어떤 앵커분 나오신 거 기억나시죠? 그랬더니 제가 아니 왜 정치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냥 지금 언론인으로 앵커로 잘 나가시는 분 있는데, 그랬더니 아이 지금 황 박사 지금 너무 뻔한 이야기를 나보고 하라는 말이야? 내가 이 정치를 나서가지고 뭐 이 나라를 구하고 국민들의 여망을 내가 보여주겠고, 이거는 에이 선수들끼리 그런 하나만 하는 소리 더 이상.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내가 그걸 하면 너무 나쁘끄럽잖아. 그 말은 뭐예요?
이 불출마 선언하시는 분 그 나쁘끄러운 소리를 마치 본인이 정치에 나간 이야기 아주 뻔뻔하게 했다는 거거든. 근데 갑자기 국회에 들어가니까 여의도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갑자기 그 낯이 아주 벤질벤질해지고 너무 이 낯이 두꺼운 게 살이 다 빠졌나 지방기가 빠졌나 그래가지고 이제는 너무 끄치러지고 힘들어가지고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내 양심을 찾아야 되나 이런 심리 상태로 바뀌었을까 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저는 초창기부터 이분들이 그냥 그럴듯하게 뻔하게 하는 소리 외에는 본인이 왜 정치해야 되는지 진정으로 자기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했을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신이 뭔가 변화시키고 이루겠다는 목표가 있었다면 들어가니까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럼 그 또 목표가 더 강해지고 나는 여기서 쓰러져 죽어도 이 목표를 이루겠다라고 하실 수 있으니까 본인이 이 척박하고 이 더러운 환경에서 나는 고고한 연꽃으로 지내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니 죽고 내 죽자 아니지 니 죽고 내 살자라는 심정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걸 하겠다라고 더 하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인이 우아한 척 고귀한 척 다 하면서 그만두겠다는 분은 처음부터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이 두 분하고 원수되는 거 맞죠? 네. 그런데 저는 그 두 분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모든 불출마하는 이 분들이 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아무 생각 없이 국회의원 하면 좋아보는데 해보니까 또 야 너 국회의원 한번 해봐 내 시켜줄게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정권에서 청와대 있다가 뭐 친박 핵심으로 해가지고 그냥 한번 국회의원 했는데 또 뭐 친박 이제 내세워가지고 될 가능성도 없고 공천 받는 건 더욱더 가능성 없어 보이니까 그냥 미리 불출마 선언하면서 나 안 죽었다 나 살아있다 라는 걸 확인하고 싶은 그런 심리도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불출마 선언하는 국회의원 심리는 모두 각각 다 다르다라는 것 정도로 우리가 알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또 다르냐 하면요. 그들 하는 이야기하고 속 마음이 다르다. 제가 항상 이야기했잖아. 한국인의 심리, 룰, 완. 그들 하는 이야기와 속 마음은 다르다. 그리고 그걸 나쁘게 보지 말자. 그래서 우리는 속 마음을 이해하는 단서로 활용하자. 이분들이 국회의원 불출마 안 하겠다고 선언하신 분은 그러면 더 이상 공적인 영역에서 본인이 활동 안 하겠다가 아닙니다. 내가 국회의원 불출마 선언을 하면 이 대선 국면으로 들어갈 때 나는 입각을 할 수도 있고 특히 지금 문재인 정권을 만드는데 기여를 했고 같이 참여했다고 하시는 분은 청와대도 들어갈 수 있고 입각도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정리해 드릴게요 라고 했다고 하면 제가 너무 인간을 너무 속물로 보는 건가? 우리는 다 속세에 사니까 속물로 보는 심리학자를 욕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과 내가 다르다고 느낄 때, 나만의 특성, 나만의 마음을 알고 싶을 때, 이해받지 못하는 나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 WPI 검사. WPI 검사를 통해 자신을 알고 자신감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황상민 TV 구독, 좋아요, 클릭. Right now.